안녕하십니까. 문비성 강사입니다. 자, 4세대 실손보험의 성공 판매 전략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4세대 실손보험이 생각보다는 많이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설계사분도 마찬가지고 일반 고객도 국민들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많이 안 좋아진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4세대 실손보험을 또 판매하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설계사분 입장에서 국민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판매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아주 깊게 들어가서 어떤 부분이 안 좋은데 이 부분은 왜 좋은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승화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업을 할 때 있어서 하수, 중수, 고수로 나눠진다면 하수들은 그냥 있는 이야기만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수, 고수들은 어때요? 이 안 좋은 점이 왜 좋은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배경 설명해주고 오히려 이게 고객님한테 유리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영업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의 성공, 이 4세대 실손보험 크게 뭐 우리가 판매 전략에서 큰 노하우가 있지는 않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4세대 실손보험 단점을, 장점을 승화시켜서 판매할 것이냐 이거 고민을 해보고 또 고객들의 반응이 어떨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미리 시나리오별로 구성을 해서 그 시나리오별대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우면 성공적인 판매 전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알아보게 되면 학습 목표로는 4세대 실손보험 팩트, 단점 뭔지 또 장점은 뭔지 한번 알아보고요. 이 단점을 어떻게 장점으로 승화시켜야지만 우리는 성공적인 판매를 할 수 있다. 그죠? 장점 더욱더 부각시키고요. 당연한 거죠. 네,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실손보험 손해율 굉장히 높다. 100만 원 내고 130만 원 타갔다. 뭐 123%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보험료 거둔 만큼의 보다 더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이 나갔기 때문에 손해보험사 입장에서 즉 이 실손보험 판매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이걸 과연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실손보험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 고민에 많이 빠져버렸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 보면 다른 도로의 어떤 9세대를 한번 보면서 뭐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율이 커진 것일까 라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9세대에 아주 좀 통제되지 않고 안 좋은 부분을 나름대로 개선시켜서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4세대 실손보험 작년 7월에 나왔습니다. 2021년도에 7월에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돼서 손해율도 좋고 또 고객도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안 좋아졌다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실손보험이 이렇게 보험료가 굉장히 계속해서 과거 9세대 같은 경우 계속 인상되는데 이런 실손보험이 정말 지속될 수 있을까? 뭐 정말 이거 계속 갈 수 있을까? 지금 판매하지 않는 그런 보험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죠? 따라서 여기에 맞는 4세대 또 앞으로 또 5세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고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자, 4세대 실손보험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느냐? 자, 팩트 체크.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 자, 보험료 차등제하면 고객분이 못 알아듣죠. 우리는 항상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차등제가 고객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 자동차 사고 많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험료가 올라가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실손보험에서 보험료 차등제는 급여, 비급여 부분이 있는데 이 비급여 부분을 많이 수령할 경우에 어떻게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수령해서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비급여에 해당되는 보험료만큼 올라간다는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한번 알아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기 부담률이 급여 20%, 비급여 30%로 기존보다는 좀 더 올라갔다. 그러면 보험료 차등제도 하고 자기 부담률 상승 안 좋아졌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전략적으로 세워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이것도 안 좋아지는 거 자꾸 반영하려고 짧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고객분들이 시나리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나는 또 어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비급여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이건 뭐예요? 뭐 1세대 같은 경우는 뭐 자기 부담금도 없고, 그죠? 네. 언제든지 뭐 타도 되니까, 그죠? 막 청구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 통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그죠? 저처럼 청구도 하지 않고 계속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험료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영업 잘하는 사람은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보여주는 팩트를 팩트로만 이해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험료 차등제 시행합니다. 이거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영업의 아주 하수 중에 하수죠. 그죠? 하지만 고객님,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고객님이 볼 때는 단점을 보이시지만 제가 볼 때, 제 전문가로 볼 때는 이게 오히려 고객님한테 더 오히려 유리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고객님? 하고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렇군요. 안 좋아지는 부분을 잊어버리고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팩트를, 이 안 좋아지는 이 팩트를 가지고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를 미리 예상해 보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말을 했을 때 고객이, 이거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분명히 반응을 보일 거란 이야기죠. 그 반응을 보일 때 바로 나는 어떻게 바로 준비된 대책을 쫙쫙쫙쫙 설명을 해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예상되는 고객의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보자. 뭐, 팩트별로. 그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보험료 차등제. 자,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자기부담료 상향, 재가입주기 변화, 비급여 심사 기준 강화. 요런 것들이 있지만 이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험료 차등제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부분에 수령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 할증이잖아요. 근데 소비자 보호 기능을 넣습니다. 무조건 비급여 많이 탄다고 해서 뭐 할증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 즉 다시 말해서 의료 취약계층 있잖아요. 즉 의료비를 낼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하고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보호하게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부분 수령을 하더라도 실손보험료가 올라가지가 않죠. 제외.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질병, 즉 암이라든가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희귀성 난치 질환, 중증 질환, 이런 것들, 중증 질환으로 분류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산정특례로 해당되는 그런 질환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를 아무리 타가더라도 보험료 할증해서 제외해 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죠. 네. 그리고 보험료 차등제 뭐 1년마다 조기 할증이 된다 할지라도 1년마다 다시 초기화 됩니다. 근데 보험료 올라가더라도 비급여 부분만 올라간다. 이런 굉장히 보호 기능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뭐 할증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죠. 고객님, 지금 60대시고 곧 아프시겠지만, 이런 진짜 중증 질환이나 이런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건 아예 올라가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기부담료 상향. 자, 20%, 30% 자기부담 상환됐다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보험료가 굉장히 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존에 할인제도와 무사고 할인제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보험금 미급여 부분 청구하자는 또 할인제도가 또 있죠. 이 두 가지가 중복 적용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험료가 계속 할인되죠. 1세대에 비해서 거의 무려 70% 정도가 쌉니다. 그럼 이 70% 정도를 만약에 2세대 분들이 4세대 전환해서 저축할 수 있다면 무려 35만 원 정도가 평균 보험료가 전략이 됩니다. 1년에. 그러면 뭐 3년만 되도록 100만 원 아닙니까? 1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그런 돈들이 어떻게 결국 자기 부담금을 내가 낸다 할지라도, 그죠? 뭐 매년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도 준비를 하고 가다가 어쩌다 아플 때 한번 보장 받으려고 내가 실손보험 가입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이브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보험료 할인이 돼서 매년 35만 원씩 할인이 된다고 한다면 3년이 100만 원이고 그런 돈들이 세이브가 돼서 투자를 해서 더 키워간다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 자기 부담 상향된 부분은 충분히 커버하고 남는다는 거죠. 10% 올라간 거잖아요. 3세대에 비해서. 그죠? 비급여 부분. 그죠? 네. 자, 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다. 자, 이 부분 뭐가 안 좋은가? 뭐가 안 좋아요? 안 좋아지는 쪽 고객분들이 시나리오 예상해 보죠. 고객분들은 야, 안 좋아지는 거 빨리 반영하려고 재가입 주기가 짧아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물질, 새로운 신약 물질이 나오거나 치료 물질, 그다음에 새로운 의료 기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보장을 확대를 빨리 적용시켜 주기 위해서 5년 동안 15년 재가입 주기를 5년으로 짧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4세대 같은 경우 좋아지는 게 세 가지가 있죠. 피부 질환이든가 선천성 같은 거, 임신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보장이 확대가 됐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비만 부분도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상하는 쪽으로 4세가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좋아지는 부분, 이 좋아지는 부분을 어떻게 빨리 반영시키기 위해서 재가입 주기가 빨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비급여 심사 기준 강화하겠다? 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선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보험금을 수령하지도 않고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피해가 생기잖아요. 누구 때문에?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는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 보험을 많이 수령하는 사람도 어떻게? 심사 기준도 강화해서 줄여야 되겠죠. 함부로 타가지 못하게. 꼭 필요할 때만 타가게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강화를 시켜준 이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객분에 설명하면 거절 처리를 충분히 할 수가 있겠고요. 자, 4세대 실손보험 최대 난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죠. 자, 자기부담금 한도 비급여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과거 3세대까지는 어때요? 급여,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어때요? 4세대 같은 경우는 급여 부분은 200만 원 한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데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네, 뭐 고객도 그렇고 또 우리 설계사분도 많이 그렇고요.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거 말씀을 꼭 드리고요.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거절 처리해야 될 거냐? 자, 근데 실질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조사한 것을 보면 급여비 청구 내역 중에 대부분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진료비 중에 16.6%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급여 부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이 삭제가 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비중은 높지 않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의 한도가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강조를 하고 고객님 괜찮다. 그리고 또 뭐예요? 또 확대되고 좋아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질병, 입원 각각 급여, 비급여 5천만 원 한대로 각각 이렇게 확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확대가 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좋아지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나름대로 이렇게 보장을 확대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성공적인 판매 전략을 이룰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핵심을 정리해 보면 4세대 실손보험의 팩트를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팩트만 우리가 영업하는 사람은 하수다. 자, 이 팩트를 가지고 어떻게 좋은 점으로 승화시킬 거냐, 어떻게 영업적인 전략으로 우리가 판매 전략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핵심이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고객별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고객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 반응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해야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상을 해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하게 되면 굉장히 임팩트 있는 우리 고객 상담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4세대 실손보험의 판매 전략 반드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